네, 저희 코로나19 19가 2019년 12월에 최초로 이제 발견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변이를 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변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조금은 변이가 됐는데 진원지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발견된 곳을 중국 우한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그 바이러스에 비해서 알파 바이러스는 감염률이 50% 이상이 높고 이 알파에 비해서 델타는 감염력이 60%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상이 최초의 발열, 지속적인 기침이나 미각 또는 후각 기능 상실이라는 좀 특이한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델타 바이러스는 두통, 입력, 콧물 발열 이렇게 조금 증상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면밀히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보통은 그러면 이제 그 사망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중증으로 가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일하게 빠르게 전파가 되는데 이 바이러스의 증상이 중증 증상이 이게 적어지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누 변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에 달하는 돌연 변이, 즉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는 15개에서 16개의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누 변이라는 바이러스는 한 32개에 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첫 발견이 됐고 이게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 에이즈 환자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너무 그 변이가 그러니까 많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맞은 백신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조금 많이 긴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세적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그 우리 이제 사람의 몸에서 복제하는 과정에서 염기성 오열이 바뀌면서 실수로 발생하는 게 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발견이 되었던 그 누 변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에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늘 이런 항공편을 운항을 중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WHO에서도 긴급 회의를 해서 주요 변이 지정 논의를 하고 조금 대응을 발빠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은 저희는 항공편을 운항을 중단하지는 않고 입국 금지는 하지 않는데 아프리카 전 여행객에 대해서 변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럴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든 어쨌든 마스크를 끼고 개인 위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인 면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뉴스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진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화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완치가 되기도 하고 무증상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면역력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독감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조금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화하는 그 변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면역력이 저하되는 증상들을 보면은 뭐 눈떨림, 그 다음에 입안이 헐거나 비염,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아이가 또는 내 부모님이 내 주변의 지인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라든지 뭐 저게 뭐죠 들어오는
기생충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미세먼지 뭐라든지 아니면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하고는 늘 사실 뭐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사실은 항상 공적으로 저희가 같이 원래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 몸이 경계 태세를 늦추면은 이 병원체가 몸 안에 침입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은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이자 방어 시스템이 면역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100명의 의사와 같다. 이런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면역이라는 의사가 내 몸을 사실은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내 몸을 공격할 때 이 면역세포가 병원균이나 독소에 저항을 해서 이겨내는 힘을 가진 세포라서 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기능을 잘하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WHO에서 세계 인구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회색 부분 저 부분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해서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5%가 아주 좋은 사람이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20% 그리고 병을 앓기 전 단계가 75%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건강이 아주 좋으면 좋겠으나 이제 병을 앓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저 사람들이 나의 면역력을 얼마만큼 끌어올려서 20%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또는 제가 뉴트라이트 공부를 하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사실 용어를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 이게 면역 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세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 사이토카인이 몸 곳곳에 있는 면역들한테 세균이 들어왔어 물리쳐야 돼 힘을 내자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게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신체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들에게 이 세균이 들어왔음을 알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데가 바로 사이토카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혈관에 있는 면역 세포인 백혈구가 막 모이면서 이 감염 부위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게 염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해 같은 그런 유해한 자극에 대해서 내 몸을 방어하겠다라는 반응으로 빨갛게 붓거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염증이기 때문에 사실 염증은 굉장히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데 이제 이게 너무 자주 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면역이 소모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러 번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질병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만성이 되기 전에 제자리로 면역을 딱 돌려놔야지만이 우리가 만성 염증이 되지 않고 이제 질병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면역을 잘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천 면역을 살펴보면은 선천 면역은 우리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전해진 면역을 지켜내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폐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 입안으로 어떤 균이 자리 잡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면역이 결정이 되는데 태어나서 2년 안에 이루어진 면역이 평생 면역의 70%까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후천 면역 나의 면역 점수를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점 만점인데 본인이 몇 점인지 한번 같이 여기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두 번째 흡연을 하시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깎이죠.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단 음식을 좋아한다, 짠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셋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마이너스 10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 전 단계다, 고혈압이다, 고지혈증이 있다, 비만이 있다. 이게 각각 마이너스 10점을 하는 거라서 해당되는 것마다 네 번째는 마이너스 10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리법 아시겠죠? 저거 뭐죠? 스쿼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나는 잘 받는다, 난 스트레스가 많다 하면은 마이너스 10점이고 자, 잘생겼죠? 이 세 사람은 마이너스 10점이 아닙니다. 왜요? 네, 이 세 사람은 마이너스 10점이고 왜? 뭘까요? 뭘까요? 쌍꺼풀? 머리. 뭐냐면 35세 이상은 무조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정말. 억울하죠. 자, 그래서
여기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60점 이상이다. 마이너스 70, 80, 90, 100점이다. 하시는 분은 면역력이 좋은 겁니다. 근데 해당되지 않은 사람 60점 이하면은 면역력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70점인가요?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거 아마 아메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아닌 분들은 사실 대다수는 60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면역 점수를 한번 보고 나의 건강 상태가 몇 점이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럼 면역력은 타고나는 거냐라고 해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집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우리 집은 위암이 잘 걸린다 하면은 유전적으로 그걸 좀 가지고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빠가 항상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음주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는 꼭 음료수라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서는 자기도 모르게 반주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엄마가 항상 밥을 먹고 나면은 누워서 TV를 봐요. 그러면 TV를 보거나 또 뒤에 과자를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그걸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생활 태도와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가 먹는 게 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을 잘 갖추는 게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 역할을 봤을 때 제가 장하고 뇌를 같이 그림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뇌 하면은 뇌는 절대 다치면 안 돼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만큼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뇌의 무게가 평균 1.4kg인데요. 소화기관에 사는 미생물도 역시나 1.4에서 1.5kg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들어봤죠. 미생물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무게가 비슷하고 그리고 저희 몸의 전체 산소의 뇌가 25%를 쓰는데 전체 산소의 장도 역시나 소화기관도 마찬가지로 25%를 써요. 그러면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가 100%일 때 이 뇌하고 소화기관에서만 쓰는 게 이미 50%입니다. 그래서 장도 뇌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뇌는 절대 뭐 한번 아프면 뭐 큰일 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장은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이 면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장은 소화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면역에 작용을 한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두 가지만으로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많이 먹잖아요. 배고파서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외로워서 먹고 잠이 안 와서 먹고 진짜 여러 번 먹고 또 먹을 때마다 적게는 안 드시잖아요. 우리 항상 배부르게 먹고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내가 진짜 많이 먹으면서 나는 진짜 잘 먹고 많이 먹는데 난 면역력이 계속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는 게 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역력을 높이려면 일단 첫 번째는 1번이 소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게 먹어야지 내 면역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만 제때에 잘 가도 사실은 우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이다. 이 두 가지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 이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장은 너무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2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장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하고 대사 산물이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미 다 밝혀졌고 그리고 두 번째 왼쪽 두 번째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이 낮을수록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서 대장암 발병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만도 치료할 수 있고 제일 밑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당뇨나 장염 등의 대사 질환의 발병 위험이 크다. 그리고 장으로 우리가 이제 뭐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 구성 분포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을 90% 정도로 진단이 가능하다. 정확도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에서의 어떤 그런 미생물들 그리고 우리 장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나빠지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장 점막이 약화되면서 그 약화된 틈에 외부의 병원체라든지 병원균 등의 물질이
침입을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돌면서 면역을 떨어뜨리는 건데 원인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피해갈 수 있는 원인이 정말 없어요. 학생들도 내가 본의 아니게 먹게 되고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해서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 장내 유해균, 중금속,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크고 있는 청소년들도 장근수 증후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30대들 초반에서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만성 피로, 두통, 면역력 저하, 불면, 우울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장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제 소장의 락토바실러스, 대장에 있는 균이 비피도박테리움인데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뉴트라이트에서는 이제 비피도박테리움이 나이가 들수록 너무 급격하게 퍼센테이지가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 뉴트라이트가 신제품을 냈고 포인트 1을 보시면 저희가 원 제품에도 원래 있는 균주가 5가지였어요. 이렇게 5가지였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가 원래는 1억 마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20억 마리를 더 추가를 했어요. 왜? 비피도박테리움이 나이가 들수록 현저하게 떨어져서 균형을 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균주가 90% 이상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오른쪽 포인트 1에 보면은 유산균이 어쨌든 그 위산이라든지 담즙산에 살아남아서 장에 잘 부착을 해야지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위산과 담즙산에 잘 살아남고 장 부착성도 뛰어난 그런 제품을 이번에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위딘 3652 제품은 가격이 만원이 업그레이드 되기는 했지만 비피도박테리움 그 균주가 20억 마리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보호하는 소재의 4중 안심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1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장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소장이 사실 영양분을 저희가 이제 흡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장에 보면 이렇게 육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장의 점막 표면을 털처럼 내벽을 덮고 있으면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육모인데 이 육모를 조금 키워보면은 이렇게 지방을 흡수하는 곳, 포도당을 흡수하는 곳,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곳이 각각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육모가 우리 머릿결처럼 저희 세틴디크를 쓰는 저희 머릿결처럼 이렇게 좀 찰랑찰랑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역할을 잘 움직여야지만이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을 각각 잘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중고등학생, 청소년 그리고 머리를 잘 감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머리카락이 떡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다시 찌꺼기가 엄청 많아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모와 육모의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많이 있으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면역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흡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식이섬유는 먹으면은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당뇨 이런 당질의 흡수를 지연시키면서 변비를 예방하고 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몸에 있는 독소라든지 당 성분을 이 식이섬유가 이렇게 감싸 안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파이버빅스 플러스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데 17가지 다양한 과일 통곡물 등에서 얻은 불용성, 수용성 비율이 3대1의 황금 비율로 제공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또 그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길이 식이섬유가 너무 좋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상피조직을 보호하는데 베타카로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장을 보면은 장에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장이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했는데 흡수를 위해서 저희 피부 표피처럼 외막이 있지를 않아요.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렇게 빨간색 부분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점막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막층으로 되어 있어서 장 표면을 보호하고 또 점막을 보호하고 이렇게 거의 점막에 있는 그런 유익균이 그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가는 생각을 해보면 저희 장은
몸 안에 있어서 그렇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병원균이 들어오기가 진짜 쉬운 기관이 또 장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접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장을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막이라는 걸 잠시 살펴를 보면은 점막이 튼튼해야 된다. 나의 1차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점막이 튼튼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막이 보면은 대부분의 점막이 점액이라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와인 모양, 와인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술잔 세포라는 게 있어요. 색깔이 되게 이쁘죠. 저 술잔 세포가 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얘가 하는 역할이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통과할 수 없게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막이 굉장히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게 바로 베타카로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변환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타민 A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특성으로 해서 항산화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산화라는 거는 내 몸을 노화시키는 거고 항산화는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이 베타카로틴이 많으면 내 몸이 노화되지 않고 이 베타카로틴이 자기가 산화되면서 제 몸을 한온되도록 지켜주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아야 되고 이 베타카로틴이 많아야지만이 저희 그 상피 조직, 피부, 기관지, 제 밑에 있는 소화기, 소화기관 생식기능 즉 면역 제1선에 있는 이런 점막 그 상피 조직을 보호하는데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저희 카로틴 플러스죠. 그래서 면역을 지켜주는 카로틴 플러스가 이제 저희가 비타민 이 제품이 입원에 있는 그 베타카로틴 형태로 저희 제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이제 저희가 먹으면 필요할 때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4번에 있는 파란색에 보면은 면역하고 지금 상관은 없지만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카로틴 플러스 비타민 A가 어린이 성장과 세포의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조금 강조를 했고 1번에 역시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저희 1차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 비타민 A라서 카로틴 플러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이 알게 됐죠. 사실은 많이 알게 됐는데 아연, 비타민 D, 멜라토닌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한테 투여가 되었고 역시나 그렇게 투여를 받고 나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비타민 D입니다.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50%나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많은 역할을 하지만 면역하고만 딱 그 연관을 지어보면 비타민 D가 물리적 장벽을 강화한다. 이게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말입니다. 내 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역세포한테 준비해 이런 신호를 강화시켜주는 게 비타민 D가 도와주고 그리고 선천 면역 강화, 즉 내가 타고난 내 면역을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비타민 D. 후천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도 역시나 비타민 D가 도와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T세포를 활성화하고 면역세포를 증가하는데 사이토카인, 아까 사이토카인 그 그림에서 보셨죠? 세균 들어왔을 때 신호주는 그 아이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이 너무 과하게 생기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 반응에 대한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게 또 비타민 D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저희 면역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제품은 식물 중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D를 함유한 버섯을 자연광과 가장 유사하게 개발된 UV 테크놀로지로 살균 건조한 제품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면역과만 관련해서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면역과 비타민 C죠. 비타민 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도와주는 백혈구가 비타민 C가 진짜 많은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저희 몸에 굉장히 늘 넘쳐나도록 있어야 하고 감염이나 염증 반응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몸을 해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고 항균, 균에 대항하고 NK세포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위해서 비타민 C를 드셔야 하는데 비타민 C가 면역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걸린 그 쥐한테 비타민 C를 투여했더니 전 개체가 생존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호흡기계 손상을 완화하고 면역계를 활성화하거나 직접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게 역시 비타민 C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mg 정도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도 하고 5번의 면역력 증가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 인터페론이라는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저희 아세로라 C는 이제 타 제품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건 천연 원료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세로라 C는 천연 원료 비타민이라고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연도 굉장히 저희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 그 빨간색으로 박스 대로 보시면 혈액 내에 아연 수치가 낮아지면 코로나 환자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낮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염이 되었을 때 혈중에 아연 수치가 높으면 염증성 단백질 수치가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는 저희 그 국제 제품인 홀리 바질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홀리 바질은 아예 대놓고 이뮤니티 디펜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면역을 방어해주다,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제품이고, 들어있는 성분을 잠시만 소개를 드리면 아연이 역시 들어있습니다. 저희 아연 들어있어서 면역 강화, 건선 예방, 체내 활성산소 제거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홀리 바질이 면역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두통 완화,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굉장히 탁월한데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셀레늄은 제가 면역 이번에 항산화 비타민 하면서 많이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할 때 저희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스트레스 완화하고 심장 질환, 암 예방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데 역시나 홀리 바질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시트러스, 플라보노이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식물 영양소죠. 오렌지에서 추출한 항산화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홀리 바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또 많이 퍼진다라고 해서 움츠려들지 마시고 개인의 면역력을 높여서 저희가 조금 더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